이 프로그램은 4.16 재단 시민정책제안 활동지원사업으로 지원 공모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공동체 라디오 우리 동네 생명안전지킴이로 이제 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방송은 수원 지역의 각 동네가 안전한지, 안전하다면 어떻게 안전한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곳곳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뭐 건물이나 도로, 노후화된 공간이 있는지, 뭐 자전길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내용을 함께 이제 동네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희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동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맞는 노래 같은데요. 첫 곡은 김현철의 동네.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오래 들어 처음 내린 비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처음 내린 비 내가 걷는 거리마다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겐 잊혀질 수 없는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소중했던 기억들이 감춰진 나의 동네에 오래 들어 처음 내린 비 내가 걷는 거리마다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겐 잊혀질 수 없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난 곳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오래 들어 처음 내린 비
네, 수원공동체 라디오 416재단 시민정책제안 활동 지원 공모 사업으로 우리 동네 생명 안전 지킴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현철의 동네 들려드렸습니다. 네. 수원 지역 동네 중에 오늘은 저희가 찾는 고색동입니다. 동네는 고색동 주민을 만나서 고색동에 살면서 어떠했는지 어떤 안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나눠주실 게스트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요? 네. 네. 저는 김현주고요. 먼저 소개를 받아가서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수원 지역에 이사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자동에 살다가 이제 조운동으로 여러분들 혹시 알 거예요. 종합운동장. 네. 그 근처에 가서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조운동 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성함을 말씀 안 하셨는데. 제 먼저 김현주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렇죠. 네네. 활동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권 교육을 좀 하고 있고 현재로는 치유활동 희망다독이라고 거기서 활동가 네. 즉 사무적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색동에 살고 있는 서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고색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서경님은 그럼 오늘 고색동 얘기를 좀 해주실 건데 네. 고색동에 얼마나 사셨어요? 네, 고색동에는 제가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오래 사셨네요. 네. 네. 고색동에 이제 이렇게 오래 사시다 보면 또 고색동이 또 이제 또 되게 애정하는 동네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다 사는 동네는. 그렇죠. 예, 고색동은 또 어떤 동네라고 좀, 드세요? 마음이? 네, 저는 이제 고색동에 이사 오게 된 계기가 그 네. 주변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 그 1980년대에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이라든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모습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고색동을 이사 오게 됐고요. 고색동에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되면 텐마루에 앉아서 길가에 있는 텐마루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서 고색동에 정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더욱. 네. 말씀만 들어도 되게 정겹게 느껴지죠? 네,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수원에 살고 있지만 수원에 살면은 이제 사실 자기 동네에 대해서만 좀 알지 다른 동네는 사실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예, 고색동도 저도 마찬가지고 김현지부님이 아까 조원동에 사신다고 했는데 조원동도 좀 그런 동네겠죠? 당연하죠. 네.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굉장히 낯설었었어요.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뭔가 재미있는 일 같은 걸 좀 찾아내기도 힘들잖아요. 주변에 네. 누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지금 또 살다 보니까 그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야구 경기나 배구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이제 그런 경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차들이 좀 많이 밀리거든요. 그 차가 밀려서 퇴근길에 너무 짜증도 나는데 또 네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소리들이나 함성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이제 지금 왠지 예전에 아까 서경욱 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학 시절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왜 그때 어떤 감성이나 그때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고 네. 몸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서 우리 동네가 그래도 활기찬 동네구나 젊음의 동네구나 이런 걸 네네. 느낄 수 있어서 동네, 네, 맞아요. 동네에 대해서 되게 네. 정말 많은 관심과 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동네가 되게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나죠? 네. 네, 그러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수원공동체 라디오 4.16재단 시민정책제안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동네 생명안전지킴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김강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럼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 건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호매실에 살고 있어요. 근데 호매실에 대해서는 사실 살고는 있다지만 대부분 아침에 직장을 이제 출근하다 보면 네, 오전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서구용님 동네는 또 고색동은 또 어떤 안전한 이게 주제가 안전이잖아요. 네,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자전거길이 있나요? 자전거길 자전거길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사 와서 얼마 안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거기 고색동 반지하가 그 여름철에 홍수로 인해서 침수를 당했어요. 침수가 됐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거기가 고색동에 좀 침수가 돼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서 좀 안전에 대해서는 좀 이 동네가 약간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길은 저희가 없는데 저희 지역이 고색동 주변이 탄소 중립 그린 도시로 선정이 돼서 환경부랑 지자체에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진행이 됐고요. 그게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고색동에서 탄중모라는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은 희망샘 도서관이라고 서수원 주민 편익시설 3층에 있는 그 작은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그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선정되면서 그러면 이 도시에 관련된 고색동에 관련된 것들을 좀 관심 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한 것들을 어떤 거를 할까라는 고민 끝에 그 자전거길이라는 것들을 도보와 자전거길을 좀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자전거길이라든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제안한 상황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자전거 길이 없지만 그렇죠. 네. 사실 자전거 길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요새 네. 또 대두되는 게 탄소 중립 그린 도시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역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고 또 도보를 이용해서 다니다 보면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지역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왜냐 우리가 탄소 발자국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조금 뭐 차를 타고 움직이면 빠르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느리게 이렇게 가다 보면 주변의 것들을 보게 되고 좀 또 이런 데는 좀 또 뭔가 꽃이 피어나는 걸 또 보게 되잖아요. 요즘 보면 다 초록초록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요즘 자전거가 없어도 마을마다 그 뭐지 이렇게 카드 찍어서 시에서 하는 그죠. 공유 자전거. 네. 그런 네. 게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자전거만 탈 줄만 알면 저런 걸 이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네. 네. 저희 또 지역이 예전에부터 있었던 그 마을이라서 약간 작은 그 골목길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어요. 그 길을 지나다니면 그 주변에서 그 어르신들이 가꾼 꽃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안에서 텃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 앞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작은 텃밭 같은 것을 가꾸고 우리 요새 수원시에서 이야기하는 손바닥 정원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진짜 진정한 손바닥 정원을 지금 맞아요. 마을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마을길을 걸으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마을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그쵸. 좀 듭니다. 우리도 우리 빌라에 보면 네. 보통 그런 텃밭을 가꾸거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게 다 어르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진정한 환경이나 어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전 더 이 어르신들의 힘이 가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또 좀 이어가겠습니다. 고색동에 대한 오늘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요. 혹시 고색동은 또 안전과 관련돼서 동네에 어떤 일이 좀 있었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예전에 지었던 곳들이 주택들이 반지하가 많이 있어요. 거기 거기가- 동네가 좀 오래됐죠. 네, 네. 굉장히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반지하가 조금 많이 있는데 그 반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홍수로 인해서 제가 이사 오고 나서도 두 번이라고 거기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네. 그래서 그게 뭐 개선이 좀 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산업단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그전에 굉장히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보니까는 거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그 유입이 돼서 환구지천에 또 굉장히 많은 그 토사가 쌓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수관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물이 역류돼서 이제 그 고색동 반지하로 물이 들어가게 된 건데 그거로 인해서 첫 번째 침수됐을 때는 환구지천에 관련된 것들을 좀 공사를 진행을 해서 토사를 이제 없앤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하수관 정비 사업도 좀 진행을 했고 있고요. 2022년에도 또 침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침수하고 나서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침수 방지 턱을 좀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방지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방지가 되는 걸까요? 방지턱은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지하가 반지하다 보니까 도료보다는 좀 낮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만일에 그 오수라든지 우수가 이제 빗물이 많이 쌓여서 하천에서 유입하는 그 우수관으로 해서 역류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 도로가 조금
낮은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물이 유입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40cm, 한 30에서 한 40 정도 되는 40 정도. 네, 네네. 그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방지 턱이라고 그래갖고 그 스테인레스 같이 좀 약간 두꺼운 걸로 이렇게 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공사를 다 진행을 해서 설치된 상태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그걸 그 개선이 어떤 되나? 개선이나 뭐 그런 게 조금씩 되어졌을까요? 그걸로 효과를 봤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효과가 이제 있을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던 상황이라서 그 효과 면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방지턱이 있으면 거기 그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30에서 40 밑에 있는 그 빗물이나. 물이 들어올 때는 한 번에 확 유입돼서 그쪽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근데 이제 스며드는 거는 약간씩 있을 수 있는데.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대피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빨리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해서 미리 홍수 예보를 해서 미리 주민들을 다 대피시켰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그게 2012년도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밤에 갑자기 저는 막 옆에서 막 바로 저희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인접해 있는 데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가 나서 밖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네 그 주방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막 주민들이 나와서 막 헐레벌떡 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이제 주무시다 말고 막 어머, 탈출을 대피를 하신 하셨구나. 거예요. 네네. 근데 한꺼번에 물이 다 넘쳐가 들어간 그렇죠. 건가요?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그거는 주체할 수 없이 그렇지, 맞아요. 막 아,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큰 사고로 네. 이어지겠죠. 이게. 그래서 음. 그분들이 막 설왕설래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2022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조금 대비를 한다든지 미리 이제 좀 안전한 것으로 대피하게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여름철, 장마철이나 이렇게 태풍이 생기면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또 그렇죠. 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이 제일 또 큰 문제인데 네. 그래도 그런 장치를 통해서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런 미연에 사전에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안전 지킴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조금씩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그런데 그렇게 그냥 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자꾸 제안을 하거나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서경님 같은 분들이 많이 제안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요. 국가에서도 그 조금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아요. 관련된 대비책으로 이제 그 반지하에 관련된 것들은 침수 방지턱을 다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돼 있는 저도 상황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송의 작년 같은 경우는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그렇죠. 많은 맞아요. 사상들도 맞아요. 많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큰 사고였죠.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이제 고색동에 그 지하차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차단막을 설치하는 그런 아. 공사도 진행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색동뿐만이 아니라 수원역 지하에도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아마 설치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고색동은 다른 설치- 동네도 그럴까요? 네, 다른 동네도 아마 지하차도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설치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네.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 네, 네, 당장 네. 우리 동네 가서도 뭐 이 침수 방지턱 같은 게 있나 네.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마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도 동네에 네. 예,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동네는 이제 고색동에 네. 대해서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래서 좀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있을까요? 네, 거기가 아주 그 수원시의 수건 사업이 하나 있죠. 네. 아, 고색동이 맞죠? 네. 네, 네. 큰 공항이 하나 맞아. 있어요. 네. 군공항이. 그래서 맞습니다. 그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서 그 제트기라든지 뭐그 맞아요. 항공이 뜨게 음. 되면은 이륙한다든지 착륙하다 보면 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낮게 이륙하고 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의 불안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공포가 있을 것 너무 같아요. 심해요. 네. 네. 어느 날은 제가 서초원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공항 그 주변에. 근데 그 서초원을 걸어가는데 제 머리 위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큰 그 예전에 봤던 그 영화에서나 봤던 1950년대에 뭐 제트기 같은 거 아니야? 그 항공모함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너무 네, 공항 거대하죠. 네, 그런 거가 막 머리에 떠 있어서 저는 놀래서 이렇게 막 낮은 포복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새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만성이 돼서 그냥 자유롭게 유유히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전쟁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게 됐고 그럴 너무 것 같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네. 만일에 그 비행기가 제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쪽에 이렇게 뭐 초등학생이나 네. 학교가 있다면 네. 아이들한테도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바로 옆에 얼마 안 떨어지는 곳에 고현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이 아마 다니는 길 안에도 이렇게 어쩔 때는 그 옆으로 그 약간 지나가는 모습들이 아니, 보이거든요. 무슨 수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막 그 소리가 들리면 그래서 어떡해. 맞습니다. 네. 아니, 뭐, 그, 다 경험이 그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네. 그죠, 맞아. 저도 경험 있어요. 저도 서둔동에 6년 살았거든요. 네. 정말 출근할 때마다 아니면 뭐 주말에 집에 있거나 하면 이 소리가 이래서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심각한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직장을 가는 네. 사람들은 괜찮죠. 집에서 주구장창 그렇죠. 애기 보고 있는 주부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쪽으로 온 지가 이제 한 15년 됐는데 그쪽에는 김해공항 근처 강서구 지역이거든요. 강서구 지역에 있으면 김포공항? 김포공항 예. 그럼요. 네네. 그러면 애기 없고 이렇게 아주 젊었을 때 세댁 때 애기로 가면 아까 제트기 같은 뭐 큰 거 뒤에서 등 뒤에서 오면 나도 걱정이지만 애가 놀래서 울어요. 그렇겠죠. 맞아. 소리가 애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세댁 때인데 경ung 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막 들면서 그때 진짜 공포였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현 초등학교는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르게 설계도 돼 있고 방음장치. 네, 이런 것들. 방음장치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처럼 베란다 같이 좀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이중창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덜 들린다고 그래도 애들이 등하고 곁길에는 그 학교 시설은 그게 그러면 그렇죠. 잘 돼 있으려면 우리 동네는 어쨌냐면 하도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여니까 그때 이제 그지 이제 한 20년 전인데 민원을 넣으니까 집집마다 이제 창을 다시 다 했어요. 그 방음. 근데 그걸 했더니 그게 조금 시골이거든요. 그 사이로 지들이 들어오니까 뱀도 들어오고 네, 119에 신고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어떻게 지어진 이런 주택이나 관공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시 손을 댄다고 하면 그게 원래대로의 원상복귀가 되거나 이런 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이 안전은 뭐 몇 번을 얘기해도 네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안전은 네 가장 소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네, 이무진의 신호등.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는 안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김현주님, 서경옥님 함께 우리 동네 생명 안전 지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서경옥님 또 이렇게 고색동에 관련해서 네. 뭐 얘기해 주실 게 또 있을까요? 고색동은 제가 이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원래는 이제 시흥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시흥에서 굉장히 변화한 동네를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음이라든지 빛공해라든지 뭐 그런 게 너무 심해서 제가 이제 수원으로 한번 이사를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가 고색동에 이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약간 도로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동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을 그쪽에다가 얻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올 때는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오니까 실질적으로 비행기 소리가 전혀 안 들린 거였어요. 근데 이사 와서 어느 날 이제 그 야간 비행도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8시 막 9시 돼서 하더라고요. 그때 할 때 이제 소리 듣고 아 여기 옆에가 비행장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아셨군요. 인식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때 그래서 하셨군요. 아 여기 소음이랑 빛공에 비해서 왔는데 소음과 빛이 그래 빛은 그런다고 쳐도 소음이 막강하게 소음이 있는 소음이 거예요. 더 심하면 심하겠죠?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집 앞에 논이 있었는데 논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이사 온 그 다음에 공사를 해갖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사 올 때는 거기가 수인선길, 수인선길. 네, 얘 협계 철길이 조금 있어서 되게 정감 있었고 우리가 기찻길 옆 하면은 기찻길 그렇죠. 위에 요새 기찻길 옆, 오막살이 막 그러고 하고 네네. 일부러 막 사진 찍으러 사진 찍고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대문화는 유산이 있는 그 군산 같은 데도 막 일부러 가서 막 가고,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그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속 거기서 살고 이게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거기 수인 그 협계 철도는 지하에 이제 지하철로 바뀌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아주 큰 그 공원이 공원길이 생겼어요. 네, 공원길이 생겨 있고
간단하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표지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공원 길을 걷고 산책도 하고 이제 그런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감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색동에 이제 오래 사시다 보면 고색동에 대해서 좀 이런 고색동이 어떤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뭐냐 하면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우선,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풀이 있고 자연이 좀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네였으면 좋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고 고색동에 살면서 에어컨이라든지 뭐 선풍기도 저는 그렇게 많이 틀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창문을 열다 보면 거기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높은 건물이 있는 동네도 아니잖아요. 다 낮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바람길이 굉장히 많이 잘 통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뭐 황구지촌도 있고 서호촌도 있다 보니까 그 하천에서 온도가 차이도 한 3, 4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고색동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고색동에 그 특색 있는 것을 그런 거가 이제 정체성이 있지 그 주변을 조금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탄소 중립 그린 도시라고 돈이 이제 그린 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조금 약간 어떤 그 경제적인 성장 뭐 그런 거를 가치를 두지 않고 그 예전의 모습 근대문화유산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지역의 삶에 관련된 공동체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마을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가지고 가면 수원시가 더 좋은 도시가 되지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기사 같은 걸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조례들을 없앤다는 이야기들을 막 제가 듣는 걸 보면 마음이 그렇죠. 진짜 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네. 이런 걸 좀 그대로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우리 집이 빌라인데 작은 빌라지만 그 5층을 택한 이유가 그나마 그 좀 모든 게 시야가 뚫려 있어가지고 좋다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또 빌라가 더 높은 빌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시야가 좋아서 5층을 택긴 의미가 없어지고 다 너나 없이 다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다 보면 환경에도 좀 위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받는 햇빛 조망권이라고 하죠. 그런 데 대해서도 앞전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지 않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일단 고색동에 네. 이런 좀 살기 좋은 모습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좀 이제 동네가 좀 오래되다 보면 이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재개발 지역을 해서 이제 그 건설회사도 아예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고색동은 아직도 고색동 청년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회에 계신 분들이 고색동을 좀 지키자라고 해서 그거를 반대를 해서 철회를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 이제 공공 재개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때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공공 재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색동이 고색역에 가깝다 보니까 역세권 공공 개발로 해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는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내서 약간 뒷전에 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담벼락 같은 것들이 조금 예전부터 있었던 곳이라서 그 담벼락이 조금 약간 금이 간다든지 뭐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든지 또 빈집들도 또 되게 많아요. 근데
80년대, 70년대 뭐 그때 지었던 집들이다 보니까 슬레이트라는 것들이 지붕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 슬레이트가 이제 성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안전에 조금 약간 이렇게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는 성면은 좀 발암 물질로 이제 그렇죠. 됐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뭐 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렇게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지역에. 그렇죠. 네. 저도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노후화돼 갖고 이렇게 가루 같은 것들이 조금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면 그 위에 슬레이트들이 보면은 이렇게 좀 낡아서 돼 있어서 정말 지나가면서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렇죠. 공기 중에 미세하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안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주민들이 다니시다가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나한테 좀 해를 끼치진 않을까, 네. 나한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제 담벼락이 아까 좀 오래됐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동네가 오래돼서 이렇게 좁은 골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런 데를 좀 다닐 때도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좀 약간 비오도 장마 때라든지 장마 후라든지 그럴 때는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빨리 막 뛰어서 그 구간을 네, 지나간다든지 뭐 그런 네.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담벼락이 이렇게 물을 머금으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지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담벼락에 물이 먹으면 약간 힘이 없어지고 또 우리 보통 물 이렇게 흙 같은 거에다가 물 주면 이렇게 사르륵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게 먹고 네, 먹어가지고 네. 약해지는 거지. 그 조직.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지방까지 약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이게 재난이라는 게 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죠. 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언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좀 안전 대책을 좀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그 오래된 노후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노후주택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유자분들은 거기서 다행히 살고 계시면 모르는데 세를 주신 분들이 그거에 관련된 것들은 알고 있고 그 소유자분들은 다른 곳에서 사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원은 조금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래 내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지에 일단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주거나 하면 이제 제 생각에 제 같으면 그걸 어서 보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의 입장은 또 저도 정확하게 이제 뭐 저희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에서 노후도 측정하는 거가 있는데 그 노후도 측정해서 등급을 낮게 받아야 되는데 노후도에서 그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 노후도가 괜찮다라고 약간 안전하다라고 등급이 나오면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예산이 어떻게 완전히 이제 100%를 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면은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개인이 얼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래도 안전이 먼저인데 그걸 먼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에 있는 그게 네. 먼저 그 보이니까.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 또 그렇죠. 말씀하기는 네 그거는 뭐 개인의 그 존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동네 전체로 봤을 때 네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서 그 지금 고생역이 생겼잖아요. 네. 네 고생역이 지금 사실 수원역 다음으로 수원 지역의 고생역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역이 또 있나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 한 정거장 차이 나는 거죠. 수원역에서. 그쵸. 수원역에서 이제 수원역 역사와 그 수원 지역의 고색역이 처음 이제 수원시청역 뭐 이렇게 있지만 고색역이 생겨서 뭐 좀 달라진 거라든지 뭐 그게 생겨서 또 뭐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거는 모르겠고 저는 고색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녀 보니까 고색역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들이 굉장히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일 낮에도 굉장히 많고 주말에도 일요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색역이 생기면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다른 곳을 이동 특히 이제 수원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무슨 그 성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목촌동이라든지 저쪽 위로 뭐 화성시라든지 뭐 안산시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갈 때 그때는 무조건 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웬만해서는 차보다는 전철이 더 빠르니까 전철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삶에 그런 것들이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고색역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네, 이게 지역의 동네에 이제 그 역 하나로 인해서 또 그렇죠. 그 교통 안전이나 어쨌든 사람들의 이제 좀 생활도 또 더 이렇게 좀 변화됐다는 네.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지하철이 네, 한번 아무래도 생기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하철이 네. 생기면 그 주변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치, 사실 여기 하나 생기기 위해서 또 많은 또 그쵸. 사실은 그렇지. 희생이 따른 네. 동네에 있지 않을까요? 네, 거기도 맨 처음에 이제 지하철역을 저기 그 위로 다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로 했던 게 아까 이제 고색동 청년회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색동에 계시는 청년회에서 그 릴레이로 막 계속해서 1인 시위도 많이들 하시고 이제 그 지하로 하기 위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금 생각하면 만일에 전철이 위로 다녔다면 거기는 비행기 소음에 전철 소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소음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그 지하로 하면서 오랜 시간 제가 원래 이제 이사 갈 때쯤 돼서 지하철이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그게 지하철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다니게 돼서 그런 모습이 좀 시간은 오래됐지만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하화했던 것들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청년의 활동들을 하고 있던 모임이 네.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것도 요구안을 띄어서 그까지 된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도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청년애들 활동들이 거기 이제 그 새마을 문고, 새마을 금고 그 지하에 사청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댄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물놀이 같은 것도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모임들도 가끔씩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들은 조금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청년들이 한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색동이 어쨌든 고색동 주민으로서 고색동은 좀 그래도 안전하게 살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맞나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고색동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그다음에 애정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높은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달이라든지 뭐 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가슴 속에 막 와닿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슈퍼문이라고 막 했을 때 남들은 막 밖에 가서 하는데 저희는 거기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보면 정말 슈퍼문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사람들이 1월 1일 새해 첫날이라고 해 뜨는 거 보러 가잖아요. 공항이 있어서 약간 이게 발전이 안 된 것 때문에 특혜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일부러 잘 막 보이는 거. 네, 강원도까지 가서 1월 1일 뭐 소원하는 해 소원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거기 공원에 가서 쳐다보면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은근히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거 봤을 때는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요새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히려 공항이 있어서 혜택 보는 그런 아이러니가 그것도 있습니다. 있긴 할 거예요. 예전에 네. 이제 애들 키울 때 옥상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네. 이제 2층 이상 높은 3층 이상 올리면 안 되잖아. 공항 주변에는요. 그러면 이제 빨래놀이로 옥상에 올라가면 저녁에 보면 별이 진짜 총총총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경호님이 느끼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거 여기 참 이런 거는 평온하고 좋다. 근데 이제 낮이 되거나 하면 아무지 그거 비행기 뜨는 소음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참 또 그건 큰 불편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예전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고색동이 내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제가 되게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한 번씩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이제 여기는 너무 교통이 불편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하철 생겼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지하철도 되게 이용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철 생긴 이야기와 그 동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동네는 아니지만 되게 정감이 간다. 참 따뜻하다. 특히 청년의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는 사실 뭐 일부러 말 만들기 같은 거 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민들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 동네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원에 참 좋은 동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기는 그런 거는 있어요. 큰 말, 작은 말이라 그래서 아니 고색동이 원래는 예전부터 했던 곳이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동네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그리고 또 최초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새마을금고 뭐 협동조합 있잖아. 농협 있잖아요. 농협이 최초로 생긴 곳이래요. 와, 거기가 고색동. 수원 농협이. 네. 그래서 왠지 그- 제초 높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작은 말, 큰 말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선주민들이 거기서 살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평상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셔갖고 거기다가 비닐 그 장판을 깔고 나오세요. 이제 저녁 시간 때쯤 되면 한두 번씩 나와서 그 평상에서 이야기하시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드시고 막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동네가 아직까지 이런 정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결혼해서라든지 애들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거기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새 돌봄이라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돌봄이 어르신이 핫 이슈죠. 그렇죠.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가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막 참 필요로 한 네, 거죠. 막 이게 뭐 세대가 바뀌고 뭐 빨리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 예전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서 너무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좀 생각이 조금 그러니까 듭니다. 아까 그잖아. 뭐 차들이 들어오면 그쵸. 말 안 해도 그냥 네. 피해 준다. 네. 이게 그냥 그런 동네의 어떤 정서가 그대로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만일에 비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동네 가면 뭐 빵빵대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그렇게 살면서 크락시온 누르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애들도 지나다니면서 확실히 이 동네 사람들은 착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다가 찾기를 안 미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이 동네 사람 이 동네 사람 아니야. 외지 사람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색동에 파출소? 네, 예전에는 고대 파출소라고 파출소. 그러고 지금은 또 다른 말이 지구대. 네, 지구대가 있었는데 지구대 분이 그랬대요. 거기에 있는 그 동네가 계속해서 범죄 없이 잘 있는 안전한. 동네라고. 안전한 네. 그 치안이 너무 잘 되는 네. 안전한 동네네요. 네, 진짜. 그냥. 그러니까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선주민들이라든지 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되게 선하신 분들이 살고 동네가 가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드네요. 어쨌든 되게 오래된 동네인데 네. 되게 이제 정감 가고 네. 네, 이런 이제 그 고색동에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말씀 나눠주셨는데 요즘을 사는 우리들은 이제 사실 바쁘다는 이유로 이게
솔직히 안전에 되게 둔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또 솔직히 관심도 없는 부분도 많고요. 나만 네네, 안전하면 그러니까. 돼. 네, 진짜 안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되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안전은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우리 동네 안전도 사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네. 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제 석용님 이렇게 고색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좀 나누셨고, 저희가 듣다 보니까, 아, 고색동이 좀 이런 동네구나, 라고 좀 생각을 오늘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색동에 대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해주신 소감도 같이 나눠주시고요. 네, 이어서 김현주님, 이제 이어서 또 소감도 말씀을 해주실게요. 네, 석영옥님. 네. 네,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그린 도시라고 저희가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고색동이. 네네네. 그래서 거기 탄소 중립 그린 도시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너무 많은 차들을 가지고 있고 차 우선하는 도로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차를 가져가게 되게 있어서 고색동만은 자동차가 덜 다니는 동네, 그리고 자전거라든지 사람이 우선인 동네였으면 조금 생각이 조금 들고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를 직장으로 다니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려고 하면 자전거 길이라든지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색동은 작은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좀 활용한 자전거 길이고 도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조금 도보권을 좀 만들어주면 좀 더 살기 좋고 또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조금 저희가 그 고색동의 탄소중립 그린 도시에 관련된 또 것들을 조금 이야기도 하고 고색동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주님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 오늘 이제 서경옥 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이렇게 찬찬히 잘 들었잖아요.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을이 어떤 사람을 키워내는구나. 그거 뭐, 어른 한 분이 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걸 지금 현장에 그 동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 그 동네에 침수 지역에 침수 방지 특위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탄소 중립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차 없는 거리, 그 차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동네에도 그 시장님께서 예전부터 있던 오래된 이제 그 영화동에 가면 놀이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또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생겼겠어요? 그게 아까 서경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걸 또 해결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또 그 주민들이 어떤 또 안전한 또 삶이 되니까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공원을 없애고 그게 또 하겠다고 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리한 거,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엔 더 불편해지고 더 안전이 위험받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정말 고색동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어가지고 좋은 계기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두 분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두 분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이 안전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전이, 결국은 우리의 관심?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그렇죠. 동네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기
4.16재단 시민정책제안 활동지원 공모사업, 예, 우리 동네 생명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느낌으로 살았죠. 네, 노래 마지막 곡 준비한 곡은 그 예민의 산골소년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아주 냇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아주 이렇게 들판, 네, 내가 뭐 들꽃 뭐 이런 느낌의 노래인데 이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뭐 이렇게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동네마다 이런 또 이걸 가꾸고자 하시니까 그쵸. 단소 중립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우리 동네에 고색동, 뭐 조원동 사시고 저는 호메실동 살지만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안전지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누고요. 예민의 산골소년의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오늘 네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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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셋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